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톡입니다. 여러분, 중국 기술주 투자하면 아마 대부분 항생테크를 떠올리실 건데요. 오늘 항생테크만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생테크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 7월에 홍콩 거래소에서 만든 지수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CSI 300이라던가 상해 종합 지수라던가 이 중국의 잘 알려진 지수들이 음식료나 금융 같은 올드한 산업만 대변을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종목들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미국처럼 이 플랫폼들을 묶어놓은 지수를 만들자라고 해서 출시된 게 항생테크 지수고요. 지금 30개의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국 기술주 이꼴 항생테크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명성 대비 실제 항생테크 ETF의 성과를 보시면 사실상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말로는 사실 테크 지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섹터 구성을 뜯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과 하드테크 간의 어떤 괴리인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이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명 이제 언택트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전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유저 규모라던가 매출 규모라던가 주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플랫폼들이랑 대변이 되면서 이해하기도 쉽고 성과도 좋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빅테크들 규제를 받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어그러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중국의 혁신이라고 했을 때 이런 플랫폼들이 대변을 했었고요. 하지만 2023년부터 보시면 이제 중국의 혁신은 사실 플랫폼에서 하드테크, 제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중국의 로봇이라던가 반도체라던가 혹은 AI 밸류체인이 깔리는 어떤 인프라단에서, 물론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가 투자를 집행하는 쪽이기는 하지만 이 투자를 집행했을 때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주문이 나오는 기업들은 사실상 하드테크 기업들이 담당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사이클에서 플랫폼보다 하드테크 쪽 밸류체인들의 실적이나 주가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당연히 플랫폼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늘 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의 방향도 제조랑 훨씬 더 밀접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항생테크 지수가 만들어졌던 당시와 지금의 어떤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축이 달라졌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 구성에 있는데요. 항생테크 지수다 보니까 기술 섹터가 당연히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름을 항생소비테크 지수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비 섹터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에서는 소비재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여파도 있지만, 섹터 구성을 보시면 지금 소프트웨어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기 소비재 섹터 비중이 24%나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전기차 있죠? BYD라던가 림모토라던가 엑스펑이라던가 이런 전기차 기업들도 항생테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 역시도 14%나 달하고요. 중국 전기차 물론 정말 뛰어나죠? 하지만 이 전기차라는 게 중국의 보조금 영향도 크게 받는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신에너지차 구매했을 때 혜택을 주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조금 꺾일 수밖에 없고요. 이 전기차 판매가 안 좋으면 기업들의 주가가 꺾이고 항생테크 지수도 같이 무너지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MIC라 화홍 같은 중국의 파운드리 1, 2위 기업을 빼고는 이 항생테크 지수에 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생 소비테크 지수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거죠. 물론 항생테크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거기다가 SMIC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수긴 하지만, 이거를 베이스로 깔되 여기에 알파를 낼 수 있는 하드테크, 제조 ETF를 같이 깔고 가야 중국 기술주에 온전히 투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한국의 항생테크 ETF로 출시된 상품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타이거에서 나온 차이나 항생테크 ETF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코덱스라던가 에이스라던가 라이즈에서도 다 관련된 상품이 나오기는 했지만 규모 면에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한다라던가 비용 면에서도 타이거 항생테크를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드테크단의 ETF를 같이 깔고 가면 좋은데 한국에서도 지금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샤오미 밸류체인이라던가 BYD 밸류체인이라던가 다양한 중국 ETF 상품들이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차이나 AI ETF인데요. 말씀드렸던 중국의 AI 밸류체인들 혹은 PCB 반도체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이 AI가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 항생테크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것 대비 이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이 차이나 AI ETF의 성과는 항생테크를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성 종목부터 보시면 되게 친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들 역시도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까지 전방위적으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ETF보다는 훨씬 더 시장 자체를 넓게 커버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분산된다라는 강점이 일단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하드테크만 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메이투라던가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기업들도 당연히 깔고 가고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유비테크라던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기업들인 산화라던가 이런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ETF보다 훨씬 더 이제 액티브다 보니까 종목의 변화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비용률은 지금 타이거 항생테크라던가 이 상품보다는 훨씬 더 보수가 높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을 빨리빨리 교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ETF 이 펀드 보수가 거의 연 0.8%에 달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중국의 이 제조를 같이 커버하는 ETF를 깔고 가고 싶다 하시면 이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 ETF도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ETF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혹은 주목하고 계신 ETF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再见.